오늘은 이런 주제를 좀 잡아왔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여전히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아주 수법도 교묘해지고 그걸 찾는 대상도 아주 교묘해졌다고 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당하시고 또 이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무슨 작전을 짜고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심리가 좀 변한 것을 좀 이용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탈 마인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관련된 우리 주제를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악마의 속삭임. 교수님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시거나 혹은 최근에도 받았거나 혹은 야 이렇게까지 넘어갈 뻔했어 한 적도 있으세요? 글쎄, 뭐 집으로 전화 온 적은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죠.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요. 네, 뭐 우편물 잘못 배달됐다, 네. 뭐 이런 거. 누르면 그래서 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연락을 해달라. 뭐 대부분 이제 즉시 문자가 왔다고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보통 보면 그 밑에 URL이 있고, 네. 그래서 URL을 연결하는 순간에 이제 뭔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들도 있고. 거기에 뭐가 설치가 돼서 갑자기 이제 싹 돈이 빠져나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앱을 깔게 되면 지금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유령폰 뭐 예컨대 내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다 이제 뭐 제3자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는 네, 뭐 누르는지가 바로 실시간 이렇게 정보 전달이 그렇습니다. 돼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저도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최근에 좀 받다 보니까 실제 제가 은행 대출 연장하는 심사 전화인데 또 보이스피싱 하려고 끊어버려가지고 연장 안 될 뻔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귀하는 추경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문자 역시 피싱 문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물론 뭐 진짜 그 안내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잠깐 예.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만든다거나 URL과 연결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피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피싱이라 할 때는 결국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 그리고는 이제 피싱이 합산이 된 이런 이제 용어인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프라이빗 데이터가 결국은 금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안에 저장돼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정보들이 빠져나가면서 심지어는 그 안에 있던 뭐 사진이나 이제 개인 연락처 이런 것까지 다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거 좀 크게 보여주시죠. 덮어주시든지. 글씨가 좀 많네요. 새 정부 긴급 대출 대상자 안내문에서 웹발신에서 광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청 안내 이렇게 쭉쭉쭉쭉 돼서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마치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급 안내문인 것처럼 꾸며서 미끼로 들어온 문자 이걸 통해서 전화를 하면은 실제 여긴 것처럼 속여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사실 저 어려운 분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또 당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범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뭐 원래부터 좀 힘들었던 분이라면 이제 갑자기 좀 가세가 기울었다든지 아니면은 상인분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급격하게 좀 상황이 안 좋아졌던지 이런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범인들 입장에서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던데 당장 이렇게 돈이 급하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문자가 왔을 때 절박한 분들이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이자를 줄여줄 터이니 지금 금융 정보를 모두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또는 뭐 그 외에도 지금 보상금 뭐 손실 보상금 관련된 이런 이제 문자로 연결을 해서 지금 계좌 정보로 이제 뭐 입금을 해주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사기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뭐 이제 수능을 뭐 하반기에는 보고 이제 대학교의 합격 여부 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뭐 자동 문자 수신을 하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네네. 등록금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URL을 깔게 이제 연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은행과 연관된 그런 정보들을 다 빼내간다거나 또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이제 취약한 분들의 니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좀 상황이 힘드셔도 이게 돈이라는 게요. 갑자기 급하게 쉽게 이렇게 구해지면 그거 일단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이후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너무 이런 범인들한테 당하지 마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요새 그 수법 중에 이건 저도 처음 듣네요. 가로채기 수법? 가로채기 수법이라는 피해가 요새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수법인 겁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일종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가로채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떤 문자가 왔는데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확인을 하는 전화까지도 결국은 지금 이런 가로채기 수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결국 이제 그 사칭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뭐 의심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로채기 수법을 적용하는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가 이제 심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이랄지 뭐 기타 돈이뿐 빠져나가는 식의 가로채기 수법. 근데 이게 믿는 분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정상기관에서 전화를 거는 거니까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믿겠다, 믿을 수밖에 없겠다 싶은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나 싶어요. 글쎄 이제 보통 사칭을 할 때 네. 사람들이 쉽게 순응할 수 있는 네. 이런 기관을 사칭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수사기관이다. 네. 이러면 당장 겁이 나니까 그렇죠. 전화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인지 일단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뭐 종종 있고요. 네, 네. 뭐 금감원이다 또는 뭐 감사원이다 또는 법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 부분 권위를 가장하여 사칭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피해자들에게 좀 더 특화된 방식으로 이 그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를 하고 있다. 예컨대 전화번호 목록 안에 딸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딸과 연관된 어떤 납치를 했다. 몸값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좀 더 사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사기 수법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여러분 옛날에 10년 전쯤처럼 여보세요, 거기 뭐 누구 고객님이죠? 이런 어설픈 거 아니라 네, 이제는 그런 요새는, 수법은 많이 줄었습니다. 요새는 네. 정말 정교하고 정밀하고 아주 틈을 파고드는 그런 식의 사기가 많다고요. 특히 어떤 국가기관의 이름이나 힘을 빌리는 그런 듯한 내용으로. 돈만 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빼가기 위한 전작업, 후작업까지 또 있습니다. 몸캠 피싱. 네. 이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몸캠 피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요. 예.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은 결국 이제 휴대폰 안에 저장돼 있는 사진을 빼내 간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합성 같은 거를 해서 소위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었는데 뭐 굉장히 야한 영상에다가 얼굴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캡처에다가 네.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영상이 너와 연관된 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가 알고 있는 목록에 저장된 그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영상을 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는 그런 이제 그 피해까지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군인들도 지금 이런 몸캠 피싱의 새로운 이제 어떤 피해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군인이요? 군대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네, 그렇죠.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군대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만 지금 이런 이제 휴대전화의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확인을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약 지점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들도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중에는 이제 쓸 수가 없고 잠깐 쉴 때나 아니면 일과 이후에 뭐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좀 제한된 시간이 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 스스로 이제 이분들이 왜 목숨을 끊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을 마감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검사 김민수를 네, 사칭한 네. 사건 이게 참 20대 취업 준비생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목숨까지 끊는까지 가고 있네요. 네, 뭐 지금 김민수라고 검사를 예. 사칭한 이 사건 예. 같은 경우에 진짜 안타까운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하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전화를 받은 20대 이제 뭐 상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이런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박하게 아마 그 수사기관의 지시를 따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그마치 1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결국은 송금을 하게 된 그런 경위이고요. 전화를 이제 정읍에서 서울까지 이동을 시켰는데 이 피해자를 그런 와중에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 방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다 송금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더군다나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예.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이제 케이스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보이스피싱에 의해 가지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송금하고 나서 지금 이러한 이제 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 분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교수님 그 시청자분들에게 요것만 딱 하나만 생각해라. 그러면 이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팁 하나만 주시죠. 일단 무슨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세요. 끊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예컨대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에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화로 수사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쉽게 이제 피해갈 수 있고요. 요즘 최근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르바이트를 좀 해달라. 당신 계좌를 이용해서 그냥 송금을 해주거나 또는 현금을 출금을 해가지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아르바이트 비를 뭐 10만 원 이렇게 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소위 이제 이런 뭐 그 역할을 인출책 내지는 수거책이라고 하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공범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빌려주시거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상한 문자나 연락이 오면 일단 끊으시라. 그리고 쉽게 뭐 심부름만 하면 고액의 알바 주겠다. 절대 응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팁 주셨습니다.